검찰에 의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 압송됐습니다. 이 계엄문건 작성을 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쿠데타를 하기 위한 이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현재 촛불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조현천 전 기문사령관 구속으로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반란 탄핵 세력, 남로당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 평행 KTX가 아주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제 200석을 확보하고 그 200석을 가지고서 개헌을 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5.18은 이제 무엇입니까? 교도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무기고를 습격하고, 방송국에 방어를 하고, 국군을 죽이고 광주 시민을 죽인 게 5.18 정신입니까? 이것을 민주화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비난하여 왜곡이나 또는 비판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억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이 5.18 세력, 현 남로당 세력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셨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가 아니라 무수하게 널려있고, 그 증거들이 우리가 한 발짝만 나가면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 이것을 탄압하는 유튜브, 방통위 세력들이 유튜브를 무조건 폐지하고 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글에다가 사법권을 부여했습니까? 외국 회사 구글이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어떤 아주 무자비하게 다 제재를 가하고 다 날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 국가는 법에 의해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유튜브가 임의대로, 구글이 임의대로 이렇게 폭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국토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 실태를 처음 조사한 결과 주택은 중국인,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의 절반 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절반 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요, 평택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오랫동안 외국인한테 소유를 금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특히 토지는요, 50년 이상 보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지도 국가 것이고, 결국 그 기한이 지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구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년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투표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택을 우리가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투표권을 확보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죠. 그런데 문재인 때 이 중국인이 한국의 토지와 이 주택을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보유로 갖다가 가장 많이 늘린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요,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형시켜야 됩니다. 더 나가서 문재인 광화문광장 아예 시청광장에다가 효신해야 됩니다. 거주시 양산에 내려가서 국가의 세금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1원 10원 땀 흘리면서 버는 돈으로 그 세금으로 가지고서 양산에다가 책방을 내고 양산에서 섭정을 해서 섭정을 또한 이재명 또한 이사도 민주당의 당대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 위험한 게 없다. 그리고 바로 그 해류가 한국에 오지 않는다. 설사 그 해류가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아니 직접 해류를 맡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도 가만히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 이것은요 옛날에 광우병 소동과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왜 들고 나올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선수를 교체합니다. 누구로? 국힘당으로 교체하겠죠. 그리고 200석 정도 의석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으니 국회에서 힘이 없으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자유체제를 수호하려고 한다면 국회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200석을 가져가야 된다고 연실 홍보하고 연실 주장하고 SNS에서 국민들을 기만시키고 있어요. 아니 국회 권력을 장악하자면서 왜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죠? 국회 권력을 200석을 가져가야 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촛불을 돌려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여순 반란 사건을 2021년도에 여야 야가 아무 이견 없이 다 통과시켜서 그 특별법을 위해서 지금 저들이 민주항쟁, 민주화 유공자 보상을 현재 받고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의대 사건, 난민정 사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모든 간첩단 사건을 전부 다 민주화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민주화 좋아하시네.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야. 너희들 그걸 몰랐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도 무조건 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저걸 다 국가가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누구한테 줄까요? 아무래도 조선족들한테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대표 연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나와서 아예 완전히 쇼를 하면서 중국인 투표
지방선거 당시 뭐 중국인이 10만 명이 투표했단 말이야. 이것을 없애겠다. 그동안 왜 안 없었니? 김기현 대표, 그동안 왜 없애지 않았어? 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중국인 투표권을 갖다가 모두 없애야 되지 않냐?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왜 쇼를 하는 거야? 결국 이 쇼도 200석을 하기 위한 쇼입니다. 예, 지난 7월 2일 윤석열은 신임 차관에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 뿐만 아니라 그 차관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진실인가요? 개소리예요? 개소리가 아니라 남무동 소리 아닌가요? 개소리가 아니라 국가반란 탄핵 소리 아닌가요?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닌 말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법으로 아예 없는 죄를 다 뒤집으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올감해서 탄핵을 시키고 LCD 사건, 바다 이야기, 부산저축은행 그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본인들이 수행하면서 국가를 기만한 그 죄, 사실은 윤석열은 사형당이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가 지은 죄 사실은 사형 이상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반란입니다. 헌정을 중단시키고 헌정을 농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버젓이 대통령에 됐다는 것은요, 특정 세력이 기획, 디자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선전선동, 지금 이 얘기가 정확합니다. 북한 남해당 세력은 육천골당, 즉 내 살을 베게 해주고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린다. 이 육천골당과 차도살인, 내 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칼로서 적을 죽인다. 이게 뭐냐면은 국힘당을 통해서, 국힘당 즉 자칭 자유민주주의 보수당이라고 그러죠. 국힘당을 통해서 200석을 가져가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에 놓고 연방제 개헌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차도살인, 이걸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을 기만해야죠. 어떻게 기만하느냐? 자유를 외쳐야 되고 한미동맹을 주장해야 되고, 더욱더 이재명은 더욱더 악하게, 민주당 또한 더욱더 악하면서 반대한민국 행보를 하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전략은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죠. 즉, 이 탑은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들고 나와가지고 피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걸 주장하면서 더욱더 자기 세력들을 규합시킵니다. 더욱더 마찬가지로 국힘당도 자기들 세력을 또 규합시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들의 심리전과 선전성공술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번째로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3억 원이 넘는 고가차가 현재 6,299대입니다. 그 중에서 5억 원이 넘는 승용차가 1,293대. 돈을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내가 5억 원을 타든 100억 원을 타든 사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면 벌수록 더욱더 겸손을 해야 되고, 또 그 돈을 버는 거는 자기 혼자 버는 게 아닙니다. 왜?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것은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고객이 도와줬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돈이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입차를 타고 다니다가 비보 좌회전에서, 비보 좌회전입니다. 비보 좌회전은 파란 불 때만 좌회전할 수 있죠. 그럼 파란 불 좌회전을 할 때 오는 차가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상계할 겁니다. 상계. 그러면 제 차는 차가, 중고차가 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입니다. 저 차는 20억짜리야. 설사 자기 부담이 10%나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준답니다. 결국 이거는 국가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동욱 회장께서, 이동욱 회장이 정강훈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한 것은 이 정강훈 씨가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이 정강훈 씨 집사람께서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이 어떤 살인 사건, 어떤 그런 유의 그런 문제만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회 이동욱 회장이 정강훈 목사를 대검찰청에 이 정강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도 좀 거북한 부분인데 정강훈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그 건도 여러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 사건을 처리했던 2명의 경찰관도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선다고 한다면,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수사할 텐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이 정강훈 이쪽이 이 현 세력과도 상당히 깊이 있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부의 이 간첩 조봉환을 이제 서울 준답니다. 서훈을. 예, 조봉환은 간첩입니다. 더 나가서 아주 새빨간 빨갱이입니다. 근데 이 빨갱이를 통해서 1959년도에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첩 조봉환을 재평가를 해서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주겠다. 이게 바로 국가보훈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민주화입니다. 이것 또한 저들이 추진하는 인민민주화의 일환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언제죠? 6월 28일인가요? 이 국립현충원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혹시 아시나요? 국립현충원 현충탑 바로 앞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복 쇼인데 당시에 사회를 봤던 이 모 가수가 불렀던 군밤 타령, 얼씨나 좋네, 좋구나 좋네, 이런 적절치 못한 노래, 그리고 일부 가수의 이 상당히 섹시한 옷차림, 적절치 못한 옷차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세입니다. 말세. 국가보안부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호국명령과 수국명령이 잠들어 계시는, 그 편안하게 영면하고 계시는 정말 성스러운 곳에, 그것도 7시간 넘어서 6시간 넘어서 노래를 부르고 패션쇼를 하고, 이게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회에서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고 자유민 체제 수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나서서 비판하고 시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부 장관을 해임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언론, KBS, MBC, SBS 조중동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됩니다. 물론 조선일보도 보도했습니다. 물론 다른 신문도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건 일회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체제의 자정연이 뭡니까? 바로 선거요, 사법이요, 그 다음에 정당이고 언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네 가지가 모두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남로당 물러가라, 북과 반란 탄핵세력 물러나가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경찰 모두 다 남로당 세력이 장악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한문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생각은요,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혁명전사가 되면은, 즉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반공정신이죠. 반공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현대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문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추종하고 남로당 세력을 추종했던 많은 국민들은 내년 4월 10일 지나고 이제 개헌정국으로 들어서면은 그때서야 판단이 잘못됐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그때 나오시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싸워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 못 지킨다. 이것은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